네, 바벤하이머라고 그러죠. 예, 지난 주말에 바비, 영화 바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한국 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크리스토퍼 놀란, 다크 나이트 시리즈로 유명하죠. 다크 나이트 시리즈로 크리스토퍼 놀란의 신작 아펜하이머 예, 동시 개봉을 했는데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시너지 효과 발휘했는데 할리우드 역사상 네 번째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렸다고 그래요. 그 나머지 세 번은 스타워즈 아니면 어벤져스 시리즈가 나왔을 때 세 번이었고 어쨌든 바비가 주말 박스 오피스 1억 6,200만 달러나 벌어들였습니다. 아펜하이머는 8,200만 달러 벌어들였습니다. 두 작품 모두 기대 이상 흥행 성적을 올렸어요. 특히 아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바비 보다가 이제 매진돼가지고 못 본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한 500만 불치 아펜하이머 티켓을 샀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비가 워크라고 그래요. 이 바비 포스터를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자, 여기 나오죠. 바비. She's everything he's just can. 그녀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녀는 전부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he's just can. 그는 그냥 캔일 뿐이다. 그래서 보수 라디오 진행자 벤 셔피로 같은 경우에는 thumbs down을 줬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본 그 모든 영화 통틀어서 가장 woke다. 가장 급진 좌파적인 그런 성향의 영화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맷 게이츠, 플로리다 연방 하원 의원. 이분도 굉장히 정의파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 주목하시고 이렇게 잘 지켜볼 의원인데요. 플로리다주 연방 하원 의원 맷 게이츠 역시 이 영화 보이콧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맷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옳은 말을 잘해가지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렇게 타겟을 하고 있어요. 뭐 성추행을 했다느니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끄집어내서 소설 써가지고 이거 진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망신당했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정정도 안 합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가짜뉴스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비가 논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트랜스젠더 그런 배우가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남자인데 이제 여자로 이렇게 성전환한 사람이 나온대요. 해리 넵라는 배우가. 저는 이런 배우를 여자라고 안 봅니다. 저는 남자라고. 이제 오펜하이머는 그 영화죠. 뉴욕 맨해튼 프로젝트. 원자 폭탄 만드는 프로젝트에 오펜하이머가 이제 포함됐죠. 그래서 원자 폭탄을 만드는데 성공을 합니다. 오펜하이머.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들을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약간 보수 성향 감독 같아요. 영화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다크 나이트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리포터 진보 성향 언론이고 여기도 제네스민 편집장일 거예요 아마 한인 편집장인데 아무튼 이렇게 크리스토퍼 놀란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 크리스토퍼 놀란이 연출한 영화 탑 12 뽑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인썸니아 맞습니다. 예, 저도 이거 극장에서 봤는데 그렇게 재밌게 보지는 않았어요. 이게 로빈 윌리엄스 나오고 그리고 저기 알파치노 나왔죠. 크리스토퍼 놀란 데뷔작이었습니다. 팔로잉이라는 작품은 제가 안 봤어요. 놀란이 20대 때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테넷 저는 생각보다 재밌게 봤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봤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존 데이비드 워싱턴 이 사람이 이제 저 흑인 배우인데 덴zel 워싱턴 아들입니다. 덴zel 워싱턴 아들. 풋볼도 잘하는 그런 친구인데 예. 연기도 아버지 닮아서 이제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자 이제 다크 나이트 라이즈스 저는 재미없게 봤습니다. 이 영화. 예, 굉장히 실망했어요. 다크 나이트로 기대치가 높아서였는지 뭐 어쩌면 절대로 다크 나이트를 넘어서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재밌게 만들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논란이. 그러니까 다크 나이트하고 좀 비슷하게 만들었다면 좀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배트맨 비긴스하고 좀 배트맨 비긴스도 저는 굉장히 재미없게 봤거든요. 재미없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메멘토라는 작품으로 이름이 정말 많이 알려졌죠. 논란. 예. 이게 굉장히 제가 이제 대학 때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이 메멘토. 덩케르 예 괜찮. 인터스텔라도 예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 인셉션도 좋았죠. 예. 레오나르도 카프리오가 이제 주연했고 거기 이제 여배우가 저기였죠. 예, 엘렌 페이지라는 여배우가 예뻤던 여배우인데 남자로 성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엘리엇 페이지로 바뀌었. 처음에 이렇게 레즈비언으로 옛날에 그제 커밍아웃을 했었죠. 엘렌 페이지입니다.
근데 이제는 남자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에 페이지로. 가슴 절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자, 배트맨 비긴스. 재미없게 봤어요. 진짜 재미없게 봤어요. 전 배트맨 영화들은 대부분 재미없게 봤는데 딱 두 편, 딱 두 편 재밌게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크 나이트. 다크 나이트는 역대급. 제가 본 영화 중에 가장 재밌는 영화 중에 하나고요. 정말 여러 번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영화고. 영화를 정말 잘 만들면 여러 번 봐도 안 질리더라고요. 그 좋은 영화의 특징이. 다크 나이트 정말 대단한 작품이고, 물론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파고들면은 조금 이게 안 맞고 이론적으로 그런 장면들이 있긴 하죠. 예를 들면 조커가 이렇게 그 수감자 안에 이렇게 폭탄 설치하고 이런 거, 그걸 어떻게 예상하고 미리 그렇게 자기가 교도소에 수감될 줄 알고 그렇게 미리 예상을 했겠느냐, 이런 비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아주 뛰어난 작품이었습니다. 연출. 다크나이트에서 빛을 발했죠.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게 바로 다크나이트. IMDb 같은 경우에는 한때 역대 최고 평점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나온 첫 번째 배트맨, 마이클 키튼이 주연한 배트맨, 그리고 잭 니콜슨이 조커 역할을 했죠. 그리고 연출은 팀 버튼 감독이에요. 그때 제작진 입김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요. 영화 만들면서 돈도 많이 퍼부었고, 그때 1989년 미국에서 배트맨 없이는 가동이 되지 않는 한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그냥 덕지덕지 배트맨 로고 안 보이는 데가 없었습니다. 확실히 근데 제작진 입김이 들어가는 영화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팀 버튼이 The Batman Returns라는 영화를 이제 3년 뒤에 개봉했는데 너무 재미없었어요. 기대치를 또 한껏 높여가지고 일부 평론가들은 좋아하지만 미셸 파이퍼가 캣워먼 역할도 굉장히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일단 근데 스토리 자체가 재미가 없으니까 연기를 잘해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스토리가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스토리가 재미없으면은 그 연기력도 묻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이클 키튼 이 편에서도 멋지게 나왔지만 영화가 너무 재미없었어요. 그 영화도 일단 극장에서는 여러 번 봤어요. 저도 배트맨을 워낙 그때 좋아해가지고. 근데 89년작의 그런 매력이 전혀 안 느껴집니다. 그냥 무슨 가틱 그런 영화 같아요. 배트맨 리턴스는. 그 다음에 3위가 프레스티지. 이것도 괜찮았고요. 아펜하이머는 아직 안 봤습니다. 여러분 소감은 어떤지 궁금해요. 아펜하이머 보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할리우드 리포터도 2008년에 개봉한 The Dark Knight를 1위로 쳤습니다. 이렇게 썼네요. Because you're never going to watch Oppenheimer as many times as you probably already watched The Dark Knight. 다크나이트만큼 아펜하이머를 여러 차례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크나이트라는 영화는 한 번 보고는 절대로 이거 다 이해 못하는 영화예요. 여러 번 이렇게 봐야지 이게 모든 장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가 돼요. 물론 어디 가서 줄거리 읽고 그렇게 보면은 이해를 한 번에 볼 때 할 수 있겠지만, 그 줄거리를 모르고 그냥 본 상태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영화입니다. 한 번 보고는. 저도 이제 다크나이트는 안 보려고 하다가 배트맨 비긴스를 너무 재미없게 봐가지고 근데 이제 후배 기자 한 명이 자기가 본 영화 중에 제일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봤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대단한 작품이에요. 다크나이트. 자, 그런데 미션 임파서블 7,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봤어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이거 팔로우보다도 재밌었어요. 미션 임파서블 7이 파트 1이죠. 미션 임파서블 Dead Reckoning 파트 1. 근데 이거 미국 내 흥행이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해외 흥행은 좋은데, 그래서 이게 손해볼 거다. 아마 손익분기점도 넘기기 힘들 거다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첫 주에 5,500만 불 벌었던 걸로 기억해요. 5,500이 안 되었나 했는데, 두 번째 주는 1,500만 불밖에 벌어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극장에서 이제 그 개봉관 많이 뺏겼어요. 바비하고 아펜하이머한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뚝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많이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개봉하고 5일간 8천만 불 벌었지만 금토일 3일간은 5,500만 불 정도밖에 못 벌었습니다. 그게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 11위에 그쳤었어요. 2주째 때 64%나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950만 달러. 1,500만 불이 아니고 1,950만 달러를 벌어들였네요.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 영화 프랜차이즈에서 2주째 가장 큰 폭으로 흥행이 떨어진 불명예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탑건 매브릭이 이제 12억 6천만 불 벌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에요? 작년이었죠. 예. 근데 이제 이 여세를 몰아서 미션 임파서블 7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흥행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근접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10억 불은 거의 힘들다,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중에서 1편 제일 재밌게 봤었는데 1편에 맞먹는 1편하고 4편 그 고스트 프로토콜 재밌게 보고, 그리고 뭐 로그 네이션도 재밌었어요. 예. 근데 이제 예, 그 급에 준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는데 fallout보다 확실히 더 재밌었고요. 하지만 근데 평론가들 중에서는 이제 fallout 더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어쨌든 미션 임파서블 7 Dead Reckoning Part 1이 평론가들로부터, 그러니까 Rotten Tomatoes에서는 평점이 가장 높습니다. 평론가들 사이에서. 잘 만들었어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이거 보면은. 조금 어색한 장면들이 여기저기 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재밌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제가 볼 때 1편부터 7편까지 다 재밌어요. 예, 전반적으로. 3편도 좀 재밌게 봤어요. fallout도 괜찮았고. 문화전쟁이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